네, 오늘장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참 많은 것 같네요. 특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은 상황이죠.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슈앤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세 가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우리 경제가 이미 L자형 장기 침체의 터널에 진입한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가 매각 재개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법원은 웅진홀딩스, 채권단, MBK 파트너스와 비공개 신문을 갖고 조기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웅진코웨이의 주가는 경영권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전환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시장이 혼조세를 이어가면서 대안투자로 주목받으면서 중소형주들의 급등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 주변 여건이 중소형주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어 조정을 받더라도 우량 중소형주를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투자 비중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우진투자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아침에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0.2%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경기 우려감이 좀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0.2%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침체 국면에 여전히 우리나라도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L자형 침체가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실물 경기가 이미 L자형으로 들어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수출입 전반적인 그 무역 거래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상승을 했냐면 이제 내구재 위주 쪽인데요. 이제 내구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우리가 자주 쓰는 IT 기기들에 대한 그 부품이라든지 화학 소재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이제 수출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아무래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압박이 더 심했고요. 특히나 건설, 기계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역이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내구재 위주 쪽으로 이제 그 수출입이 좀 많이 일어났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보게 되면 L자형 침체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수입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내구재 위주로 오게 되는데 사실상 이 내구재 주문이 일어나게 되고 이 원래는 경기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때는 바로 이 IT나 화학 이런 업종들의 그 소재 부분부터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건설이나 기계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건설이나 기계 이런 쪽으로 나타났을 때 그래도 경기가 좀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점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최근에 들어서 또 이런 IT주들이나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 환율 하락세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그 1,100원을 이제 깨고 내려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 수출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출 부분에 있어서 물량들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 원가 부담이 또 커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보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일종의 가공 무역을 하죠. 원재료를 해외에 사들여 와서 그래서 가공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뭐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원가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세는 점진적 원가 개선세,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선 전에는 항상 이 주가 탄력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 탄력 자체는 그때까지 역시나 미비할 수 있겠다라는 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이 Q3까지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국채 매입을 시작하게 되면서 실상 그 경기 부양책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신흥국 시장, 그러니까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부동산에서 버블 현상들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버블들이 뭐 꺼지게 됐을 때 뭐 98년도에 있었던 IMF 사태 이런 것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양상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그런 수혜주와 그리고 시장 지배력 확대 기업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대표적 업종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원달러 환율 하락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행이나 그 항공주들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뒤에 이어서 시장 지배력이 확대하는 기업들은 바로 음식료 업종과 제약 업종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음식료 업종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계속해서 이익 개선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GDP 발표 이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경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 얘기가 나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외국인인데요. 네.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식을 파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가 더 강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더 강할 것인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원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는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속해서 그 달러를 풀어놓은 상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신흥 국가들의 화폐가 이 통화량 그 푸른 것에 비하게 되면 저평가 수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달러 자체 그러니까 달러를 매입해서 말 그대로 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차익 실현할 만한 지금 현재는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주도형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피해가 더 크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부진할 수 있다라고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역시나 업종별로 역시나 틀리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원달러 환율 하락 수혜주에 대해서 당분간은 관심을 두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